낡은 국밥집 안 쇠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울려 퍼진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 손님들은 각자 국밥을 먹으며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때 입구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성이 들어섰다. 70대 가까운 나이임에도 단정한 자세와 차가운 눈빛은 범상치 않은 기품을 풍겼다. 손님 하나가 숟가락을 든 채 멈춰섰다. 저 사람 TV에서 보던 그 여회장 아니야? 옆자리 손님도 고개를 들어 바라본다. 맞아, 한서정 여회장. 근데 왜 저런 모습이야? 서정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쪽 구석 행주를 들고 테이블을 닦고 있는 70대 남성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탁 누군가의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국밥집 밖 골목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누군가 휴대폰을 꺼내 가게 안을 찍고 또 누군가는 전화로 지인에게 급히 알렸다. 여회장이 무릎 꿇었다는 소식은 입에서 입으로, SNS로, 메신저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가게 직원 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서로를 바라봤다.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대기업 총수가, 그것도 냉혹하기로 유명한 한서정 여회장이 이런 작은 골목 국밥집에 나타나 무릎을 꿇다니. 직원 하나가 주방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저분 정말 한성그룹 회장 맞죠? 주방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맞아. 근데 두식 씨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밖에서는 이미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었다. 한서정, 68세.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한성그룹의 여회장이자 창업주다. 그녀는 30년 전 작은 무역회사로 시작해 지금의 대기업을 일궈냈다. 냉철한 판단력과 강한 추진력으로 업계에서는 얼음 여왕이라 불렸다. 실수는 용서하지 않았고 감정보다 원칙을 우선시했다. 임원들조차 그녀 앞에서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런 그녀가 왜 허름한 골목 국밥집에 나타났는지, 왜 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의 차가운 표정 뒤에는 언제나 계산된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이유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손님들은 그녀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이 장면이 곧 전국 뉴스에 나올 것이 분명했다. 박두식, 70세. 이 골목 국밥집에서 5년째 일하는 직원이다. 말수가 적고 늘 고개를 숙이고 일한다. 손님들은 그를 그저 조용한 할아버지 정도로만 여겼다. 아침 일찍 나와 국물을 끓이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하고 늦은 저녁까지 묵묵히 일했다. 과거가 어땠는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고 그도 말하지 않았다. 간혹 손님 중 누군가 할아버지, 왜 이런 일 하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잠시 멈칫하다가 그냥 살아야지요라고만 답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어딘가 슬픈 깊이가 있었다. 지금 그는 서정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며칠 전부터 서정이 이 국밥집 근처를 서성였다는 사실이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졌다. 주방장은 사흘 전 새벽 가게 문을 열려고 나왔다가 골목 입구에 서 있는 서정을 봤다고 했다. 그때 저분이 가게 쪽을 한참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들어오진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직원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러셨을까요? 글쎄,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틀 전에도 서정은 가게 앞을 지나갔다. 그때도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돌려 떠났다. 직원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대기업 회장이 이런 곳에 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 서정은 마침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두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 가게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리며 30대 중반의 여성이 헐떡이며 들어섰다. 한유라 35세. 서정의 외동딸이자 한성그룹 전략기획실 이사였다. 엄마. 유라는 무릎 꿇은 어머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서정은 움직이지 않았다. 유라는 어머니를 일으키려 했지만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유라야, 가만히 있어라. 엄마,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봤다. 손님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유라는 분노와 당황이 뒤섞인 표정으로 두식을 바라봤다. 당신이 누군데 우리 엄마를 이렇게 만든 거죠? 두식은 서정과 유라를 번갈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혼란스러움과 놀라움,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나는 아무것도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정의 무릎 꿇은 모습이 그를 당황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그 눈빛 속에서 오래된 무언가가 떠올랐다. 손님 하나가 옆자리 사람에게 작게 속삭였다. 저 할아버지 표정 좀 봐. 뭔가 아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저렇게 슬픈 눈으로 바라보는 걸 보니 둘 사이에 과거가 있을 거야. 두식은 고개를 떨구며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에 희미한 한숨이 새어나왔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눈물을 글썽였다. 서정은 계속해서 두식을 바라보며 떨렸다. 입술을 깨물고 손을 꽉 쥐고 숨을 가다듬으려 애썼지만 감정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두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약했다. 제발 한 번만 제 말을 들어주세요. 두식은 여전히 침묵했다. 서정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강한 모습만 보여왔던 여성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라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두려웠다. 어머니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국밥집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운 정적에 휩싸였다. 유라는 참지 못하고 두식에게 다가갔다. 우리 엄마한테 뭐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유라를 바라봤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거짓말 마세요. 엄마가 왜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겠어요? 그건 내가 원한 일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당신이 뭘 알고 있기에 우리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손님들은 숨죽이며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봤다. 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 대답이 유라를 더욱 격하게 만들었다. 말할 수 없다고요? 그럼 언제 말할 건데요? 두식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유라는 주먹을 쥔 채 떨었다. 국밥집 안 모든 손님이 식사를 멈췄다. 숟가락을 든 채, 국밥 그릇을 앞에 둔 채 모두 서정과 두식, 그리고 유라를 바라봤다. 누구도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다. 공기는 무겁고 답답했다. 주방에서 들리던 물 끓는 소리마저 멈춘 듯했다. 서정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오랜 죄를 짊어진 사람처럼 무겁고 어두웠다. 두식은 그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유라는 두 사람 사이에 서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손님 하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고 나갔다. 그 뒤를 따라 몇몇이 더 나갔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아서 이 장면을 계속 지켜봤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다. 뭔가 큰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국밥집 한쪽 벽면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가게가 처음 문을 열었을 때의 사진,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 지역 신문 기사 등이었다. 그중 구석진 곳에 걸린 작은 사진 하나가 있었다. 색이 바래고 테두리가 낡았지만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한 명은 젊은 남성, 다른 한 명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다. 손님 하나가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다 그 사진을 보고 멈춰섰다. 저 여학생 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그리고 서정을 힐끗 쳐다봤다. 저 여학생 여회장 젊었을 때랑 비슷한데? 옆자리 손님도 고개를 돌려 사진을 봤다. 정말? 그럼 저 남자는 두 사람의 시선이 두식에게로 향했다. 두식은 사진을 발견한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고 얼굴이 굳어졌다. 두식은 급히 사진 쪽으로 다가가 액자를 벽에서 내렸다. 그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건 오래된 거라 그는 얼버무리며 사진을 뒤집어 놓았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고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다. 아니, 그 사진 속 순간을 너무나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50년 전 그들이 함께 웃었던 그날, 행복했던 그날, 아직 아무것도 잃지 않았던 그날. 유라는 두식의 행동을 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왜 사진을 내리는 거예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주방 쪽으로 가져가 보이지 않는 곳에 놓았다. 손님들은 그 행동을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숨기는 게 분명해. 저 사진에 비밀이 있나 봐. 국밥집 안 긴장감이 더욱 고조됐다. 유라는 사진을 보고 확신했다. 두식이 어머니의 약점을 잡고 있다고. 당신 우리 엄마를 협박하려는 거죠? 두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난 아무것도. 그럼 왜 사진을 숨기는 거예요? 왜 엄마는 당신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서정은 딸의 팔을 잡았다. 유라야, 그게 아니다. 두식 씨는 잘못이 없어. 그럼 엄마가 왜 이러는 거예요? 서정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유라는 어머니의 침묵에 더욱 화가 났다. 엄마도 저한테 숨기는 거예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서정의 대답에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억울함과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어머니를 놓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평생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한서정이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눈가에 맺힌 눈물 한 방울이었다. 그것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눈물이 뒤따랐다. 서정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손님들은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TV에서 보던 차갑고 강한 여회장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여회장님이 저렇게 우시다니 진짜 큰 사연이 있나 보다. 유라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다. 어머니가 왜 우는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물만큼은 진짜였다. 두식은 서정의 눈물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그도 힘들었다. 손님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다. 여회장님이 저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국밥집 할아버지가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해. 혹시 협박하는 거 아니야?
두식은 갑자기 사람들의 눈총을 받게 됐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침묵이 오히려 의심을 키웠다. 한 손님이 일어나 두식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대체 무슨 일이에요? 여 회장님이 왜 당신 앞에서 저러는 거예요? 두식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다. 다른 손님도 끼어들었다. 말 좀 하세요.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두식을 압박했다. 그는 뒷걸음질 치며 벽에 등을 기댔다. 숨이 막혔다. 서정은 급히 일어나 사람들을 막아섰다. 제발 두식 씨를 괴롭히지 마세요. 하지만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두식이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다. 나도 힘들었소. 그의 목소리가 국밥집 안을 울렸다. 모두가 멈춰섰다. 두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나도 살아남으려고 애썼소. 나도 그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떨궜다. 주먹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다. 손님들은 그의 반응에 놀라 한 걸음씩 물러섰다. 두식의 눈빛에는 깊은 고통이 서려 있었다.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떠오른 듯했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다. 유라는 두식의 말에서 뭔가 큰 비밀이 숨어 있음을 느꼈다. 나도 힘들었다는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억울함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국밥집 문이 다시 열리며 40대 중반의 남성이 급히 들어왔다. 서정의 비서 김재훈이었다. 회장님, 그는 서정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에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이미 기자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하지만 회장님, 내가 괜찮다고 했어. 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재훈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했다. 손님들이 모두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이미 여러 장의 사진과 영상이 SNS에 올라갔을 것이다. 회장님, 정말로 이대로 괜찮으신 겁니까? 서정은 두식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래야 할 때가 온 거야. 재훈은 한숨을 쉬며 뒤로 물러섰다. 재훈이 들고 있던 오래된 갈색 봉투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봉투가 열리며 안에 있던 서류 몇 장이 흩어졌다. 손님 하나가 재빨리 서류를 주우려다 내용을 보고 멈춰섰다. 이거 병원 서류인데 서류에는 수십 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 한 장도 함께 떨어져 있었다. 편지 봉투에는 박두식 씨에게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봉투와 서류로 쏠렸다. 재훈은 급히 서류를 주워 담았다.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은 그 서류가 두식과 서정 사이의 비밀과 관련이 있음을 눈치챘다. 유라도 서류를 힐끗 보고 어머니를 돌아봤다. 엄마, 저게 뭐예요? 두식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버렸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다. 손이 떨렸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정은 두식의 반응을 보며 눈을 감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손님들은 두식의 반응에서 뭔가 깊은 상처가 있음을 느꼈다.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 서류 안에는 두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어머니와 두식을 번갈아 보며 불안해했다.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 비밀이 곧 드러날 것만 같았다. 서정은 떨리는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었다. 목구멍 깊숙이 박힌 듯한 말이 겨우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두식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가슴속에 꽁꽁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균열을 일으켰다.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말끝이 떨려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놀라움보다 체념이 먼저 스며들었다. 유라는 어머니와 두식을 번갈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그 물음에 서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만 바르르 떨렸다. 국밥집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정의 손이 봉투를 향해 움직였다.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봉투 안에서 낡은 편지지 한 장이 나왔다. 종이는 세월의 발에 누렇게 변했고 구겨진 자국이 선명했다. 서정은 편지를 펼쳤다. 글씨는 그녀 자신의 것이었다. 오래전 절망의 끝에서 쓴 그 글씨. 두식 씨께 편지는 감사와 사과로 시작했다. 그때 저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비겁했습니다. 편지 중간에는 은행 대출에 관한 부탁과 그것을 갚지 못한 죄책감이 적혀 있었다. 서정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두식 씨 이때 내가 이렇게 나약했었네요. 유라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두식은 봉투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그 편지를 본 순간 수십 년 전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올랐다. 은행 창구 앞에 서서 도장을 찍던 날. 서정은 그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빌었다. 제발 이것만 도와주세요. 제가 꼭 갚겠습니다. 두식은 그때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사업은 기울어가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못했다. 서정의 눈빛이 자신의 과거를 비추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두식은 편지를 보며 쓸쓸히 미소 지었다. 그는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 따윈 처음부터 없었다. 나도 그땐 이미 포기했었지. 그의 목소리는 작고 낮았다. 유라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엄마, 진짜로 이분이 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의심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서정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그 말은 오히려 유라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설명할 수 없다고요? 엄마,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도 알 권리가 있어요. 유라는 얼굴을 찌푸리며 등을 돌렸다. 그녀는 두식을 한 번 더 쏘아보고는 국밥집 구석으로 걸어갔다. 서정은 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저 사람 진짜 대기업 회장 맞아? 국밥집에 왜 온 거야? 누군가 속삭였다. 아, 저 할아버지 말이야? 뭔가 수상한데. 다른 손님이 말했다.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표정 좀 봐. 두식은 조용히 머리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시선이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서정은 손님들의 시선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다. 서정은 국밥집 안에서 계속 두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 하나하나가 과거의 기억을 소환했다. 떨리는 손짓, 고개 숙인 모습, 그리고 깊게 새겨진 주름. 모든 것이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이 손으로 편지를 썼고, 이 손으로 도움을 요청했고, 이 손으로 빚을 갚지 못했다. 가슴속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두식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서정을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내가 먼저 말해야 하는 건가?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유라가 국밥집 구석을 배회하다가 벽에 걸린 액자 아래 낡은 신문 조각을 발견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놓여 있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신문을 집어들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흐릿했다. 하지만 사진은 선명했다. 젊은 시절의 서정과 한 남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유라는 눈을 크게 떴다. 이 사람이 저 할아버지? 신문 제목은 지역사업가, 어려운 이웃 돕기 나서였다. 유라는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주름이 없고 눈빛이 밝았지만 윤곽은 분명 두식이었다. 유라의 손이 떨렸다. 엄마가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 그녀는 신문을 들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두식은 유라의 시선을 피하며 눈을 감았다. 그 안에 숨겨진 고통과 한이 점점 드러났다. 그는 입술을 꾹 다물었다.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다. 과거는 이미 묻혔고 다시 꺼내봤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그 침묵을 보고 수군거렸다. 저 사람 뭔가 큰일 저지른 거 아냐? 아니면 큰 비밀이 있는 거겠지. 두식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떨렸다. 서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유라는 신문을 손에 쥔 채 멈춰섰다. 그녀는 무언가 엄청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다. 서정이 입을 떼려 했다. 사실은 하지만 그 순간 비서가 다급히 다가와 그녀의 팔을 잡았다. 회장님, 지금은 공개할 때가 아닙니다. 비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정은 비서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진실을 말하고 싶은 충동이 끓어올랐다. 아니야, 이제는 말해야 해. 서정은 비서의 손을 뿌리쳤다. 비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회장님, 이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 그녀는 다시 두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서정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유라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제발 말해요. 이 사람은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국밥집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서정은 고개를 떨며 말문이 막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유라는 점점 더 다급해졌다. 엄마, 저 신문 봤어요. 저 할아버지가 엄마를 도와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숨긴 거예요? 서정은 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두식은 여전히 침묵했다.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대답해 주세요. 국밥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두식의 눈빛에 과거의 그림자가 비쳤다. 그는 젊은 시절 서정을 도와주면서도 언젠가 이 만남이 다시 올 줄 알고 있었다. 운명처럼 느껴졌다. 그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다. 사업은 무너졌고 가족은 떠났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다. 하지만 서정만큼은 도와주고 싶었다.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의 과거를 봤기 때문이다. 두식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묘하게 무겁고 슬펐다. 서정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눈빛 그때 그대로야. 두식은 입을 열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유라가 결국 폭발했다. 엄마, 제가 다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이 아저씨가 우리 가족한테 숨긴 게 있죠?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소. 유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왜 엄마가 저렇게 우는데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요? 두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침묵이 다시 흘렀다. 유라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다.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소리쳤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이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국밥집 손님들이 모두 숨죽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진짜 대기업 회장이 이런 상황에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저 할아버지, 뭔가 비밀이 있는 게 틀림없어.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다. 두식은 시선을 피하며 침묵했다.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렸다. 서정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몸을 움츠렸다. 유라는 여전히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국밥집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뒤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침묵 속에서 과거의 비밀이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서정은 오랜만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회장으로서 쌓아온 차갑고 단단한 껍질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눈물은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녀는 손등으로 닦아내지도 않았다. 손님들은 처음 보는 그녀의 인간적인 모습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사람이 정말 대기업 회장 맞아? 누군가 작게 속삭였다. 그 눈물은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감춰온 사랑과 아픔,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국밥집 안은 그녀의 흐느끼는 소리로 가득 찼다. 두식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돌렸다. 차마 바라볼 수 없었다. 유라는 여전히 의심의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엄마, 우리 이 아저씨 믿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신뢰가 아닌 경계심이 가득했다.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그 말은 간청에 가까웠다.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까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한테 계속 숨기기만 하잖아요. 서정은 딸의 눈을 마주하지 못했다. 유라는 답답함에 숨이 막혔다. 이 아저씨가 대체 누군데 엄마가 저렇게 우는 거예요? 두식은 여전히 침묵했다. 그 침묵이 유라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누구도 먼저 진실을 꺼내지 못했다. 두식은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다. 서정을 위해 자신이 포기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은행에 도장을 찍던 날, 사업체가 무너지던 날, 가족이 떠나던 날. 모든 것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서정을 도왔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빛에서 절박함을 봤기 때문이다. 자신도 한때 그랬던 것처럼. 두식은 국밥집 테이블을 내려다보았다. 낡고 기름때 낀 테이블이었다. 젊은 시절 자신이 앉았던 고급 회의실 테이블과는 너무 달랐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가 더 편안하게 느껴졌다. 허세도 없고 가식도 없었다. 그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굳은 표정으로 남아 있었다. 주름 하나하나가 세월의 무게였다. 서정이 펼친 봉투 속 편지의 의미가 점점 드러났다. 편지 중간쯤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두식 씨, 나중에 꼭 당신의 도움을 갖겠습니다.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젊은 서정의 간절한 사연이 구겨진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서정은 성공했지만 두식을 찾지 않았다. 아니, 찾을 수 없었다. 두식은 어느새 사라졌고 서정은 그를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잊혀지지 않았다. 밤마다 그 편지가 떠올랐고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이제 비밀이 서서히 풀릴 조짐이 보였다. 편지를 본 유라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다. 의심에서 호기심으로, 그리고 불안으로. 유라는 국밥집 구석을 더듬다가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사진 뒤에는 병원 기록지가 접혀 있었다. 펼쳐보니 오래된 글씨가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환자명 서정, 보호자 김두식. 유라의 손이 떨렸다. 그 안에는 두식과 서정,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중요한 단서가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유라는 중얼거렸다. 병원 기록 날짜는 자신이 태어나기 직전이었다. 유라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진실을 추적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그녀는 사진과 기록지를 꼭 쥐고 어머니를 향해 걸어갔다. 엄마, 이게 뭐예요? 서정은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말이 막혔다. 비서가 서정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회장님, 지금은 이곳에서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면 큰일이 납니다. 언론이 알면. 서정은 비서를 잠시 바라보았다. 비서의 얼굴에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정의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이 점점 커졌다. 괜찮아요. 서정이 말했다. 이제는 숨길 수 없어요. 비서는 당황했다. 회장님, 회사 주가가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사회에서도. 서정은 고개를 저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서정의 결심이 확고해 보였기 때문이다. 국밥집 안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지난 세월의 상처와 감정을 전달했다. 서정의 눈에는 미안함이 가득했고 두식의 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되었다. 이 시선 속에서 시청자는 두 사람 사이 숨겨진 과거와 깊은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었을까, 우정이었을까, 아니면 빚이었을까?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은 그 끄덕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이제 진실을 말해도 된다는 허락이었다. 국밥집 안의 손님들도 그 시선을 느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았다. 서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식 씨,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두식은 얼굴을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유라는 당황한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엄마, 대체 뭘 숨긴 거예요?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국밥집 안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인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궁금했다. 서정은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진실은 곧 드러날 것이다. 두식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 유라는 발견한 사진과 병원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왜 엄마는 이걸 지금까지 숨긴 거지? 혼란과 분노, 의심이 뒤섞였다. 사진 속 어머니는 지금과 너무 달랐다. 젊고 어리고 불안해 보였다. 그리고 옆에 선 두식은 든든한 보호자처럼 보였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가족이었던 거야?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병원 기록의 날짜를 다시 확인했다. 자신이 태어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때. 유라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진실은 점점 명확해졌다. 그녀는 사진을 꽉 쥐고
어머니를 다시 바라보았다. 엄마, 이제 다 말해야 해요. 서정은 고개를 숙였다. 두식은 국밥집 한쪽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손에 들린 오래된 편지를 몇 번이나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다 드러나야 하는구나. 그는 속으로 말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나올 것이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한 느낌도 들었다. 짐을 내려놓는 기분이었다. 두식은 편지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다. 그는 천천히 눈을 들어 서정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내야 할 시간이었다. 두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됐다는 신호였다. 서정은 숨을 깊이 들이쉬며 결심했다. 두식 씨,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다. 하지만 입을 떼는 순간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됐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마트폰을 꺼내 녹화하는 사람도 있었다. 서정은 긴장했다. 손이 떨려 주먹을 쥐었다. 말해도 될까 잠깐 망설였다. 하지만 유라의 눈빛을 보는 순간 마음을 굳혔다. 딸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다. 유라야, 서정이 딸을 불렀다.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줘. 유라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국밥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모두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유라는 어머니를 향해 소리쳤다. 엄마, 지금도 거짓말하는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다. 왜 이 아저씨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관계예요?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참아줘라. 엄마가 지금 설명할게. 유라는 참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엄마는 항상 나중에만 말하잖아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저도 알고 싶어요. 우리 가족의 진짜 모습을요. 서정은 딸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국밥집 안의 손님들은 숨죽이며 모녀의 대화를 지켜보았다. 긴장감이 극에 달했다. 두식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나도 힘들었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다. 사람들이 알면 다 끝장이지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래도 말해야 한다면 말하겠소. 그 말에 국밥집 안에 숨죽인 긴장감이 감쌌다. 손님들은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주인도 주방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다. 두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에는 오랜 세월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정 씨, 그가 그녀를 불렀다. 이제 우리 둘이서 함께 말합시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다. 진실을 말할 순간이 다가왔다. 국밥집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대기업 회장이 왜 저 할아버지 앞에서 저렇게 우는 거야? 한 손님이 속삭였다. 분명 과거에 큰 일이 있었겠지. 다른 손님이 맞장구 쳤다. 저 할아버지가 회장님 생명의 은인인가? 누군가 추측했다. 아니면 연인이었을 수도. 또 다른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촬영했다. 두식은 주변의 소문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숨길 수 없구나.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정도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몸을 떨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했다. 서정과 두식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지난 세월의 아픔과 감정을 전달했다. 서정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두식의 눈에는 용서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 꺼낼 준비가 됐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 깊은 비밀이 곧 폭발할 것임을 모두가 느꼈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무거웠고 침묵은 깊었다. 유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제 진짜 진실을 듣게 되는구나. 손님들도 숨죽이며 다음 순간을 기다렸다. 두식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서정 씨 시작합시다.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왔다. 유라는 국밥집 구석 낡은 서랍을 뒤지다가 추가로 오래된 서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노란 봉투였다.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출생신고서, 사본과 병원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다. 보호자 김두식 유라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서류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날짜는 자신이 태어난 바로 그날이었다. 이게 무슨 의미지? 유라는 숨을 죽이며 서류를 들고 어머니에게 걸어갔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정은 서류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말이 나오지 않았다. 두식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눈을 감았다.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입을 열 수 있었다. 두식 씨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가늘었다.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에는 체념과 결심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두식은 천천히 얼굴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보다는 오히려 안도가 스며들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순간 같았다. 유라는 두 사람 사이를 번갈아 보며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엄마 아저씨 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국밥집 안의 모든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다.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숨막히듯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였다. 손님들은 국밥 먹기를 멈추고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직원들도 주방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다. 유라는 눈을 떼지 못한 채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식은 떨리는 손으로 오래된 편지를 쥐고 있었다.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말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입술을 여러 번 깨물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 숨쉬기가 힘들었다. 말해야 해, 이제는 말해야 해. 서정은 속으로 되뇌었다. 국밥집 밖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발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유라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엄마, 제발 말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국밥집 유리창을 울릴 듯 컸다. 이 아저씨가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 서류는 대체 뭐예요? 유라는 출생신고서를 흔들며 외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숨긴 게 없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요. 유라는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했다. 해야 할 일이요? 그게 대체 뭔데요? 두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서정을 바라볼 뿐이었다. 서정은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다. 국밥집 안은 폭발 직전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서정은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회장으로서의 위엄도 강인함도 모두 무너졌다. 그녀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여자로 돌아갔다. 그 눈물에는 단순한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감춰온 사랑과 아픔, 후회와 그리움이 모두 담겨 있었다. 수십 년간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서정은 두식을 향해 말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손님들은 그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다. 대기업 회장의 눈물은 진심이었다. 계산된 것도 연기도 아니었다. 누군가 조용히 코를 훌쩍였다. 국밥집 안은 슬픔으로 물들었다. 유라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무너졌다. 유라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 엄마,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아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다. 이 아저씨가 누구예요? 왜 제 출생신고서에 이분 이름이 있어요?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조금만 기다려줘라. 엄마가 처음부터 다 설명할게. 유라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릴 수 없어요. 지금 당장 알고 싶어요. 그녀는 두식을 향해 돌아섰다. 아저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대체 누구세요? 두식은 유라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유라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는 말이 목에 걸렸다. 국밥집 안 모두가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두식은 조용히 과거를 떠올렸다. 서정을 위해 자신이 포기한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사업, 재산, 명예, 그리고 가족. 그는 서정이 절박했던 그날을 기억했다. 병원 복도에서 울고 있던 그녀의 모습을. 제발 도와주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서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두식은 그때 모든 것을 걸었다. 자신의 마지막 재산을 병원비로 냈고 보호자 란에 자신의 이름을 썼다. 서정에게는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 시간, 국밥집에서의 현재 그 모든 것이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으로 새겨져 있었다. 두식은 천천히 눈을 떴다. 후회는 없소. 그가 중얼거렸다. 단 한 번도. 국밥집 밖 사람들은 여전히 웅성거렸다. 회장이 왜 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을까? 한 행인이 물었다. 분명히 큰 비밀이 있나 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국밥집 안을 촬영하려 했다. 이거 뉴스감 아냐? 소문은 점점 외부로 퍼지고 있었다. SNS에는 이미 대기업 회장 국밥집 방문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국밥집 주인은 밖의 소란을 보며 당황했다. 이러다 큰일 나겠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안에서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다. 밖의 소음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국밥집 안의 세 사람에게는 오직 서로만 보였다. 서정이 펼친 봉투 속 편지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졌다. 두식 씨, 나중에 꼭 당신의 도움을 갖겠습니다. 젊은 서정의 간절한 사연이 낡은 종이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와 제 아이는 살 수 없었을 거예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언젠가 제가 성공하면 반드시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아니, 지킬 수 없었다. 서정은 성공했지만 두식을 찾지 못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잃고 사라진 후였다. 이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날 조짐이 보였다. 유라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모두 사실이야. 유라는 사진과 서류를 조합하며 진실을 추적했다. 병원 기록, 출생신고서, 오래된 편지, 그리고 사진.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우리에게 이제까지 숨긴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 사람이 정말 제 아버지라는 거예요? 서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잠시 침묵했다. 대답하기가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다. 유라는 두식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 눈빛, 손의 모양까지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닮았어, 유라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손이 이 사람 손과 닮았어.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빠? 유라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국밥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비서가 다급히 서정에게 다가왔다. 회장님, 이곳에 오래 계시면 위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밖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사진도 찍히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알게 되면 큰일이에요. 비서는 스마트폰을 보여주었다. 이미 SNS에는 서정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댓글이 실시간으로 달리고 있었다. 회사 주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서정은 비서를 바라보며 잠시 흔들렸다. 주가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실을 밝히고 싶은 욕망이 더 컸다. 괜찮아요. 서정이 단호하게 말했다. 주가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먼저예요. 내 딸이 먼저고 두식 씨가 먼저예요. 비서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말없이 눈빛만으로 지난 세월의 상처와 감정을 전달했다. 서정의 눈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득했다. 두식의 눈에는 용서와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수십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연결되었다. 젊은 시절 병원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순간처럼 시청자는 두 사람 사이 숨겨진 비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었다. 사랑이었을까, 은혜였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두식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서정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고마웠어요. 서정이 속삭였다. 두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요. 국밥집 안은 숙연해졌다. 서정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식 씨 이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녀의 결심이 확고해졌다. 두식은 얼굴을 돌렸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래, 이제 말할 때가 됐소. 유라는 당황하며 두 사람의 모습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다. 뭘 말하려는 거지? 국밥집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주인도 주방에서 나와 귀를 기울였다. 직원들도 일손을 멈췄다. 핵심 갈등이 곧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모두가 느꼈다. 서정은 유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유라야, 엄마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줘. 유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서정은 떨리는 손으로 두식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두식 씨,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전 내가 떠난 건 말을 잇기가 힘들었다.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돈과 성공을 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다. 그때 나는 너무 겁이 났어요. 서정의 고백이 조용히 국밥집에 퍼졌다. 당신이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유라가 힘든 환경에서 자랄까봐. 모든 게 무서웠어요. 두식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이해와 아픔이 섞여 있었다. 손님들도 숨죽이며 들었다. 두식은 잠시 침묵했다.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정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였다. 그때도 내가 지켜줄 수 있었는데. 말이 막혔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왜 스스로를 밀어냈소? 그 물음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다. 서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때 당신은 이미 너무 많은 걸 희생했잖아요.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할 수 없었어요.
두식은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았다. 그건 내가 선택한 일이었소. 그가 말했다. 후회한 적 없소. 국밥집 안이 숙연해졌다. 유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이분이 정말 우리 아버지예요? 그 질문이 국밥집 전체에 울렸다.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딸을 바라보았다.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제 숨길 수 없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다. 두식 씨가 너의 아버지야. 그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 국밥집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유라는 눈을 크게 떴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진짜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정은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유라는 두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자신을 향해 있었다. 따뜻하고 슬픈 눈빛이었다. 두식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입을 열었다. 유라야. 그 이름을 처음 부르는 순간 목이 메었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말이 무겁게 떨어졌다. 유라는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내가 너희 앞에 나타난 이유는 두식이 말을 이었다. 엄마를 위해서였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널 위해서였소.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소. 유라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국밥집 안 모든 사람이 울먹였다. 국밥집 안 손님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이게 사실이라고? 한 손님이 작게 속삭였다. 대기업 회장이 저 할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었던 이유가 다른 손님이 말했다. 이런 사연이었어? 눈물을 닦는 사람들이 보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바뀌었다. 의심과 호기심에서 이해와 감동으로 변했다. 대단한 분이시네. 누군가 중얼거렸다. 평생 혼자 견디셨다니. 국밥집 주인도 눈가를 훔쳤다. 이런 사연이 숨어 있었구나. 손님들은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며 세 사람을 응원했다. 국밥집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따뜻한 감동이 퍼졌다. 서정은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내가 떠난 이유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계속 이어졌다. 두식 씨를 지키고 유라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서정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때 두식 씨는 나 때문에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어요. 사업도 가족도. 그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더 이상 두식 씨를 힘들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떠났어요. 두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 선택 때문에 두식 씨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서정이 말했다. 두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당신 선택을 이해하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유라는 두 사람을 보며 울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울기 시작했다. 두식, 서정, 유라 모두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오래된 상처가 천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수십 년간 쌓인 아픔이 눈물과 함께 흘러나갔다. 국밥집 안은 조용했지만 감동으로 가득했다. 손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누구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가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꼈다. 유라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울었다. 엄마, 아버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정은 딸을 끌어안았다. 두식도 천천히 다가와 두 사람을 감싸 안았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으로 하나가 되었다.
국밥집 안은 따뜻한 감동으로 물들었다. 두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정 씨. 그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늦었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도 되겠소? 그 물음에 서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눈물 속에서도 미소가 피어났다. 고마워요, 두식 씨. 기다려줘서. 유라도 어머니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엄마, 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뻤다. 세 사람의 손이 하나로 모였다. 그 순간 오랜 세월의 상처가 치유되었다. 국밥집 손님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다. 주인도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참 좋습니다. 누군가 말했다. 국밥집 안은 화해와 감동으로 가득 찼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손님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따뜻한 여운이 남았다. 이런 사연이 있는 국밥집이라니. 한 손님이 중얼거렸다. 여기 국밥이 더 맛있게 느껴지네요. 다른 손님이 웃으며 말했다. 국밥집은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가족과 사랑이 깃든 공간으로 변했다. 주인은 세 사람에게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더 내왔다. 서비스입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서정, 두식, 유라는 함께 국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가족의 따뜻함이었다. 국밥집 안은 평화로웠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안에서는 조용한 행복이 흘렀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다. 서정과 두식 그리고 유라는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세 사람의 품은 따뜻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비밀이 드디어 풀렸다. 오해도 상처도 모두 눈물과 함께 씻겨나갔다. 모두가 화해했다. 용서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국밥집 안 공기는 따뜻한 감동으로 가득했다. 손님들은 조용히 박수를 보냈다. 주인도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이제 세 사람의 관계는 단단하게 이어졌다. 피로 연결된 가족이면서 시간으로 단단해진 인연이었다. 두식은 유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서정은 두식의 손을 꽉 잡았다. 유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다. 이제 우리 함께 가요. 국밥집 문을 열고 나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햇살에 비쳤다. 때로는 숨겨진 진실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치유도 찾아옵니다. 작은 국밥집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한 가족의 재회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은 때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시간이 흘러도 결국 다시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용기 내어 마주해야 할 진실이 있다면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